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압승을 거두면서 너무나 지금 여의도 자르다,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고만장해했는데 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또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총선 전보다도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 본인이 밀었던 또 친명이 다 달라들어서 밀었던 추미애가 국회의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원식 여기도 뭐 친명은 친명입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조금 다른 친명이죠. 이 국회의장 후보로 이렇게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명이 그냥 쫙쫙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네요. 분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정청래하고도 한판 붙었던데요. 생각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진 거죠. 표 계산을 해보면 초선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일단 추미애를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80석이 넘는 그런 표잖아요. 89석. 89를 계산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선 이상이거든요. 예. 물론 그 중에서도 물론 추미애를 찍은 사람이 있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재선 3선, 4선, 5선은 거의 대부분 추미애를 찍지 않았다. 이재명의 반기를 들었다. 이재명에 대한 마음이 숨겨진 마음이 다 드러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당에 와서 당 내에서 무엇인가를 획책했을 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없었죠. 딱 한 번.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 그런데 이미 그것은 그 전에 30석 정도의 어쨌든 이탈이 가능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막 전화도 걸고 난리를 쳤죠. 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그걸 생각을 못 했잖아요. 왜? 뭐 그 어렵다는 교체를 한 거예요. 그 안에 권력 교체를.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분당 없이 교체를 한 적 없어요. 예. 다 분당 사태가 났죠. 이 당에. 그렇었죠. 그런데 끽소리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자기 체제로 다 완성시켰잖아요. 된지 알았는데 가슴 속에는 내 당선 그렇지. 공천을 받을 때까지만 머리를 숙이고 그러지요, 딱 그렇죠. 끝나고 나니까 뭔 소리야. 앞으로 선거는 4년 후야. 지선은,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지선도 2년 후야. 지금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지금 절박하지 않아 이재명 뭐 이런 속내가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지금 굉장히 안색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충격은 이재명한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충격은 어디에 있느냐? 비명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확인을 했거든요, 숫자를. 아무리 이게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웅성웅성 되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조직적이진 않았어요, 절대. 그렇죠. 전화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몇몇 분이 나서서 좀 그분은 어차피 이번에 끝냈으니까. 출마도 안 안 하고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예. 근데 본인도 서울시장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갈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몇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상호. 오히려 정성호 예. 친명 좌장까지도 그 우원식 을지로위원회였는데 그 옆에 딱 가서 앉아있을 때부터 나는 알아봤어. 아, 저 사람 벌써 저쪽으로 갔구만. 그렇죠. 이미 그때 투표 당일날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재명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던 정성화하고 그 다음에 조정식이 얼굴을 확 돌려버리더래요. 이재명한테. 네. 그만큼 사실 이재명이 사전 정지 작업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툭 하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잘라버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의원들도 그렇지만 이 개딸들이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점 더 극악해지고 그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잔박이라고 합니까? 남은 수박 이거 잔박이. 다 쫓아내야 한다. 곤란해. 잔수박들. 잔존 수박이죠. 네네. 잔존 수박.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광주 들려서 또 대전 또 부산 이렇게 당원들 지금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그냥 쫓아내라고 난리를 치니까 또 정청래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고
그렇게 또 직무 작업에 나서고 이재명이도 땀을 뻘뻘 흘린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뭐 이재명 최근에 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단 치실 줄 알았는데 야단을 안 치워주시는군요. 뭐 이러면서 뭐 너스레를 떨면서 당원들 대신 이제 당원들의 어떤 권한을 예를 들어서 또 배로 늘려버리겠다. 배로 늘리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김민석이 같은 경우는 뭐 의장선거라든가 이런 거 이제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심도 10% 반영을 한 게 어떠냐 뭐 이렇게 또 나서고 있다고 막 이 사람도 사선이나 한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네.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네. 갤럽의 경우 네네. 총선 이후 32, 29, 27로 지난 토요일 금요일 날 17일 날 지지율이, 예. 5%가 추락해 버렸어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20일 날 나온 리얼미터도 네. 국민의힘은 35, 2.1%가 올랐어요. 한동훈 이 전대 출마한다니까 오른 것 같고 민주당은 34.5로 6.1% 폭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역전돼 버렸어요. 전대 경선이 결정적으로 보여진 네. 거예요. 개딸들이 그렇게 정말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하고 갈라치기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개딸들은 왜 늘 갈라치기를 했잖아요. 수박 운운하면서. 그런데 갈라치기가 이제 그게 달았다. 뭐냐면 네 사람 다 사실 친명이잖아요. 네 사람. 그 중에서 뭐 우원식이 좀 더 순도가 낮다거나 하지만 우원식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이재명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이재명 개딸들의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평소 한 몇 년 동안 노력을 한 2년 동안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마저도 아니다. 우리는 순도 100%를 원한다. 이런 식의 그냥 그 안에서도 갈라쳐 갖고 쟤는 수박이야. 아니 수박이라고 얘기할 순도 만한 100원 순명이고 예. 순도 90원 찐명이고 그렇죠. 순도 80원 친명이라면서요. 예, 그 예. 같은 친명 중에서도 감별을 점점점 순도 100%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행태를 보면서 중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다시. 더군다나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리얼미터하고 네. 갤럽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네네. 총선 이후 이렇게 27%라는 것은 30%가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27%뭐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냥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당의 지지율은 이재명의 지지율이죠. 지금 이재명 외에는 당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1인 지배체제고 1국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좋아서 지금 총선에서 찍어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것이지 사실은 더 야단치고 싶은 사람한테 야단을 친 거고 너희들한테도 사실 야단을 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 잘해. 이건데 도리어 자신들의 승리라고 오만하고 그다음에 전대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그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아이고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회초리를 들 거야. 반성하고 성찰하고 제대로 하랬더니 제대로 안 하네?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재판이 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이 6월 7일입니다. 그렇죠. 이화영에 대한 선고날이죠. 예. 그리고 김성태는 7월 12일이에요. 그렇죠. 코앞에 닥친 거예요. 네네.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공범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네. 진술을 했고요. 다 이재명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고 이미 이재명한테 대납했다고 보고를 했고 네, 알아서 잘 하십시오라는 대답까지 들었다라는 걸 진술을 했죠. 또 하나는 선거법 재판하고 이준교사 재판인데 네. 선거법 재판도 거의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준교사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네. KBS 사람 뭐 5명이라는데 그 5명 올 필요도 없는 그런 증인을 지금 채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정리가 되면 1명 정도 오라고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심이 아무리 늦어도 올 여름 8, 9월에 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이 수사검사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 이거고 수사검사를 특검을 해버리겠다는 거 하나오고 네. 특히 선거법 이 재판에서는 검사들이 이 공문서를 짜깁게 했다. 두 개의 문서를 하나인 것처럼 해가지고 참고인들한테 그걸 제시해가지고 참고인들이 거짓 이 증언을 하도록 오도를 했다. 이래갖고 신종 무기를 방탄 무기가 이제 새롭게 나왔어요. 그렇죠. 표지가리라고 지금 네, 표지가리. 얘기하는 옛날에 네. 한번 표지가리로 저 재미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검사를.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이미 검찰은 두 개의 문서를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다라는 건 검찰이 그때 당시에 이 두 개의 문서를 제대로 입수를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가름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 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입수를 하고 한 다음부터 재판 과정에서 이미 두 개의 문서를 놓고 증거로 채택을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처럼 이렇게 계속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의 한 그 상황을 갖다가 증폭을 해갖고 지금 검찰은 전혀 마치 사실이 다른 두 개의 문서를 합쳐서 거짓의 어떤 문서로 지금 재판 과정을 치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의 문서가 왜 지금 주장을 하냐면 하나는 사인을 했고 하나는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내용은 일치하거든요. 네, 일치하죠. 그리고 분명히 사인을 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표지가리 운운하면서 뭐 완전히 조작을 했다 문서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지금 주장을 펼치면서 목적은 무엇? 어떻게든 지연을 하겠다. 지연시켜. 어떻게든 재판을 그냥 끌고 가겠다. 예. 늘리겠다. 라는 파렴치한 지금 사실 주장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지금 수사 리스크가 하나는 법카 수사입니다. 네. 이것은 김혜경의 10만 4천 원짜리는 이미 재판에 넘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공직선거법이에요. 예. 법카 쓴 건 많잖아요. 네네. 수천만 원 쓴 거. 네네. 초밥, 소고기, 네네. 저 일제 샴푸, 네. 과일 뭐 해갖고 수천만 원 쓴 거. 이건 지금 수원지검에서 아주 강도 높게 특별조사단 구성해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김유철 지검장이 또 아주 강성 지검장이 간 데다가 네. 수원 고검장도 김관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갔지 않습니까? 네네. 전에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 대변인을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뒤에 이창수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자동 특혜, 힐튼 호텔 특혜 네. 이것도 지금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아주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백현동 대장동에 이어서 의혹만 남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진전이 됐고요. 법카 수사는 사실 트리거가 하나 있어요. 트리거가 뭐냐면 바로 조명현 씨의 전임자예요. 예. 조명현 씨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3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요. 이 사람도 역시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조명현 씨가 그 사람을 따로 만나서 경기도청에서 만나지 않고 따로 다른 그런 사저에서 만나서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서 인수인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그 인수인계가 바로 김혜경 씨의 보좌 그러니까 사적인 업무들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명현 씨가 밝힌 것 이전에 3년 동안의 쇠고기는 얼마나 갖다 바쳤으며 냉장고에 얼마나 많은 과일을 또 채워 넣었으며 얼마나 많은 일제 샴푸를 또 사다 줬으며 이것들을 다 사실 새롭게 수사 내용에서 밝힌다면 저는 국고손실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 쓰고 있는 게 수사검사 이 사람들이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 검사를 특검을 해버려야겠다. 네. 수사검사를. 예. 내용을 무슨 사건 내용을 특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검사를 특검해버리겠다. 수사검사. 또 하나는 여차하면은 탄핵해버리겠다. 그렇죠. 검사들. 예. 사실 지금 몇 사람 했잖아요. 탄핵을.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수사에 대해서 강도를 낮추도록 겁을 주는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 두 아니겠습니까? 가지. 하나는 앞으로 수사할 것에 대한 수사 검사들을 위축시킬 것. 예. 두 번째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검사들을 탄핵함으로써 인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말씀하시다시피 이 위법과 위헌 예. 실질적으로 위법할 상황, 그러니까 파면할
파면을 시킬 정도의 위법한 사항이나 파면을 시킬 정도의 위헌적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용 상관없어요. 인용하기까지 소추하고 뭐하고 하면 몇 개월 동안 수사를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도 여러 가지 지금 위기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결국은 8월에 전대에서 당대표가 안 돼가지고는 언제 쇠고랑을 찰지 모르겠다 해서 이번에는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네. 8월 당대표 재연임으로 가지 않겠나. 이게 대체적인 이 정치권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목에 점점 더 위험성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칠수록 연임이 절실해지겠죠. 그렇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